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엑셀 작업할 때 흔히 쓰는 그런 영어,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좀 목차를 6가지를 잡아봤는데, 목차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은 수식을 다루는 이런 이제 내용들, 수식을 다룰 때 좀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정 함수, 2번 같은 경우 이제 특정 함수를 적용하고 뭐를 이제 쓸 거냐라는 이제 흔히 쓰이는 함수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봤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색칠, 우리 작업을 하면서 색칠 같은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색칠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빨간색은 무슨 의미고 노란색은 무슨 의미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색칠을 해서 업무를 좀 이렇게 진도를 뺄 때 그렇게 색칠을 좀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색칠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표현들을 좀 배워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서식 복사, 우리 흔히 이제 엑셀에서 보면 그 붓 모양 있죠. 그래서 붓 모양 가지고 이제 막 서식을 복사해서 붙이고 뭐 이런 작업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표현이랑, 자, 5번 같은 경우는 값복사, 이것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떤 수치들 같은 경우를 값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이런 경우가 많을 테고, 그리고 절대참조, 우리 그 달러 표시 들어가는 거 있죠. F5 눌러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한 셀을 고정시킬 때 쓰는 절대참조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표현 같은 경우 보면은 수식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함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Something seems to be wrong with the formula. Something seems to be wrong with the function. 자,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문서를 봤는데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다든지 뭔가 틀렸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수식은 formula라고 하고, function은 이제 함수를 뜻하죠. 그래서 수식이라고 하면 좀 우리 셀 안에 막 수식 막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하는 그런 한 줄로 딱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수식이고,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쓰는 sum 함수라든지 VLOOKUP, SUMIF, COUNTIF 등등 많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포뮬러 1이라고 우리 자동차 경주하는 거 있죠. 그래서 포뮬러 1은 뭐냐, 이건 수식이냐, 수식 1번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포뮬러 1을 국제적으로 이제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하여튼 운영하는 주체, 그룹 명칭이, 회사 명칭이 포뮬러 1이다. 그래서 포뮬러 1이 어떻게 수식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쉽게도 아니고, 참고로 우리 포뮬러 1 하면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디 영암에서 대회 한 적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회 열린 적 있고. 그래서 포뮬러가 이제 그런 뜻이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 또 이제 엑셀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수식이 좀 이상하다 라고 했을 때 something seems to be wrong with the formula. Something seems to be wrong with the formula. wrong 하면은 이제 좀 확실히 틀렸다라는 표현이죠. wrong. 근데 좀 약간 wrong 하면은 확실히 틀린 건지는 잘 모르는데 좀 살짝 이상한 것 같다. 그럴 때는 something seems to be strange, something seems to be weird 라고 해서 strange 또는 weird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수상한 것 같다. 우리말로는 수상하다. 근데 strange, 근데 수상하다는 표현은 좀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좀 이상한 사람을 뜻하는 거고, 근데 이걸 영어에서 strange라고 쓰면은 그냥 좀 이상한 것 같다. 얘 좀 수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Something seems to be strange with the formula. Something seems to be weird with the function.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 괄호를 추가한다든지 수식을 수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끝에 좀 괄호를 추가한다든지 삭제해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What about adding or taking out a bracket at the end? What about adding or taking out a bracket at the end?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racket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괄호라고 하죠. 그래서 opening bracket 또는 left bracket 하면 이제 여는 왼쪽 괄호를 뜻하고, 그리고 right bracket 또는 closing bracket 이러면은 닫는 괄호, 오른쪽 괄호를 뜻하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what about adding a left or closing bracket at the end? 제일 끝에는 당연히 닫는 괄호가 들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근데 그냥 bracket이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보면 이제 여는 괄호가 들어올 건지 닫는 괄호가 들어올 건지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끝에다가 아니면 처음에 끝에다가 한번 추가를 하거나 좀 빼봐라 라는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what about adding or taking out a bracket at the end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우리 또 실무적으로 흔히 쓰는 이런 몇 가지 기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샵 있죠, 샵.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sharp key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 이건 우리나라에 쓰는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샵 하면은 좀 이거 음악 기호죠. 피아노 학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 샵이라고 이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이거를 number key 또는 pound key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샵은 sharp key가 아니라 number key 또는 pound key라고 한다. 그리고 반면에 sharp key가 있으면 우리 별표도 있죠. 별표 같은 경우는
뭐 star key가 아니라 이걸 asterisk key라고 해요. asterisk key 이렇게 되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쉽죠. dollar key. 우리 뭐 절대 참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걸 때 뭐 please add the dollar key on the cell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특정한 셀에 뭐 달러 키를 넣어주세요, 추가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and key, 우리 and 뭐 이렇게 셀 같은 거 이제 이어 붙일 때 and 이 기호로 많이 이제 뭐 좀 활용하실 텐데, 이거를 그냥 뭐 쉽게 and key라고 해요. 공식 명칭은 근데 이걸 뭐 ampersand key라고 하는데, ampersand key.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뭐 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좀 컴퓨터 전문 용어라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 좀 그냥 and key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훨씬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ampersand key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특정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거 같은 표현은 뭐 VLOOKUP 함수를 대신 좀 사용해 보시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could you use the VLOOKUP function instead? Could you use the VLOOKUP function instead? 지금 뭔가 지금 그냥 VLOOKUP 뭐 엑셀에 대해서 뭐 실무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VLOOKUP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를 막 뭐 일일이 눈으로 한다든지 뭐 노가다로 계속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노가다로 하지 말고, 아니면 뭐 다른 함수보다는 요 함수를 좀 VLOOKUP 함수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제 좀 제안을 해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could you use the VLOOKUP function instea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우리 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 보면은 이제 뭐 함수는 이제 function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VLOOKUP, round, 뭐 if, SUMIF, COUNTIF 뭐 등 이런 함수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VLOOKUP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자료를 끌어오는 거고, 어떤 데이터를 끌어올 때 많이 쓰고, round 같은 경우는 우리 숫자 좀 이렇게 반올림해 할 때 많이 쓰시죠. 숫자가 이제 계속 끝에 이제 지저분하게 막 점으로 막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하고 이러면 이제 단수가 안 맞게 되니까 round로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좀 끊어주는 그런 이제 함수일 테고, 뭐 if에서 뭐 어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뭐 SUMIF도 마찬가지고 COUNTIF 뭐 다 이제 마찬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직장인들이 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함수들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장에서 뭐 VLOOKUP 대신에 뭐 다른 함수를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거 SUMIF 많이 쓰죠. SUMIF 같은 경우로 SUMIF를 쓴다고 했을 때 SUMIF를 한번 써보는 게 뭐 SUMIF 함수를 좀 대신 사용해 보시겠어요? Could you use the SUMIF function instead? Could you use the SUMIF function instead?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자, 이제 색칠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녹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색칠 안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4개의 경우를 상정했는데, 뭐 제가 예전에 작업할 때 좀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뭐 각자 좀 작업하실 때 어떤 뭐 좀 작업 방식, 색칠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선호하는 색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자, 그래서 녹색으로 색칠한 부분, 작업을 하다가 내가 잘 해놨다, 이건 다 끝난 거다 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은 완료된 것이다, 녹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완료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다짐 또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rts colored in green are complete, parts colored in green are complete.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완료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 내가 일을 제대로 끝내놨고 녹색으로 색칠해놨으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아직 조금 미완료된 거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끝나진 않았고 미완료된 거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arts colored in yellow are not complete yet, parts colored in yellow are not complete yet.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작업함에 있어서 노란색으로 좀 색칠해 놓고 아직 조금 미완료됐다, 조금 더 일을 더 해야 완료될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뭐 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좀 약간 안 좋은, 좀 누구랑 상의를 해야겠다, 나 혼자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랑 뭐 상사랑 얘기를 하든 동료랑 얘기를 하든 해서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해놨다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parts colored in red need further discussion, parts colored in red need further discussion.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거를 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칠되지 않았어, 건드리지 않은 부분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뭐 파일을 이어받았든지, 아니면 우리 실무적으로 작업할 때 뭐 아예 조금 새로운 거, 뭐 딴 거 비슷한 거 유사한 파일을 좀 깔아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예 생으로 시작하면 좀 힘드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기존에 조금 유사한 파일이 있으면 그걸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은 녹색으로 색칠하고, 뭐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그리고 좀 남이랑 좀 다른 사람이랑 상의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했다라고 치면은
색칠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직 안 건드린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거를 다시 뭐 계속 하든 아니면은 아예 날려버리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색칠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다, 내가 아직 안 건드린 거다 라는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rts not colored haven't been started yet. parts not colored haven't been started yet. 그렇죠? 그래서 colored 다음에 parts not colored, 색칠되지 않은 부분에서 잠깐 씌워주고 haven't been started ye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다 라고 이제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parts not colored haven't been started yet.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서식복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여기 뭐 나와있지만 우리 붓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붓을 더블 클릭을 해서 막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붓질 하죠. 붓질 해가지고 서식을, 이걸 뭐 좀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붓을 선택한 다음에 붓질 하는 거를 뭐 서식 복사한 다음에 서식 붙여넣기 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뭐 붓질 해라 라고 우리는 흔히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뭐 영어로는 copy format, 그래서 서식 복사를 한 다음에 and paste it, 붙여넣어라. 서식 복사를 한 다음에 서식 붙여넣기를 해라. 우리말로는 쉽게 뭐 붓 갖고서 붓질해라 라고 이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copy format and paste it to wherever you need it. 붓을 선택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붓질을 해주세요. copy format and paste it to wherever you need it. 자, 다시 가볼게요. copy format and paste it to wherever you need i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특정 서식이 필요한 곳에 붓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붓질을 해주세요. 붙여 넣어주세요 라는 건데, 뭐 여기도 나와있지만 뭐 copy format by selecting the format painter. format painter가 이제 여기 화면에서 우리 위에 보이는 이 붓의 어떤 그런 공식 명칭인데, format painter. 근데 뭐 select the format painter, 서식 복사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기니까 그냥 서식 복사를 해라. copy format and paste it, 그 다음에 붙여 넣어라 라고 이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format painter, 이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장 제일 끝에 나오는 it 있죠? and paste it, copy format and paste it to wherever you need it 하면은, it 같은 경우는 이 포맷을 우리가 그 적용하고자 하는 그 특정 포맷, 그 서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서식이 필요한 그곳이 어디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기다가 붙여 넣어라. and paste it. 그래서 이 표현 다시 한번 해보면 copy format and paste it to wherever you need i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테고. 자, 우리 또 값복사 많이 쓰시죠? 값복사, 이거를 이제 paste value라고 해요. paste in value. 자, paste in value. 그래서 copy and paste in value. 값으로 붙여 넣어라. 우리 실무적으로는 좀 진짜 값복사로 들어가야 된다. 값복사를 붙여 넣어주세요. 값 붙여 넣기 해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뭐 좀 값복사로 넣어주세요. 값복사로 들어가라. 값복사가 이제 조금 빠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값복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값복사로 들어가야 된다. 값 붙여넣기 하면 좀 기니까 좀 잘 안 쓰고 그냥 값복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열, H열 수치들은 값복사로 들어가야 된다. The figures on column H should be pasted in values. The figures on column H should be pasted in values. 다시 한번. The figures on column H should be pasted in values. 자, H열 수치들은 값복사로 들어가야 된다. 값 붙여넣기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죠.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copy and paste value 하면은 값복사, 그리고 값 붙여넣기, paste value,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공식 명칭인데,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공식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값복사로 우리 붙여넣는다 라는 표현은 paste in values, should be pasted in values, paste in values, 값복사로 붙여넣는다 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값복사로 붙여넣는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외부 원천의 수식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값복사를 붙여넣고 어디서 따온 거를 그냥 붙여넣으면은 그 수식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다 딸려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뭐 원천은 필요가 없는데, 뭐 오히려 뭐 파일이 되게 좀 커지고 좀 그렇게 되겠죠. 되게 좀 지저분해지고 파일 버벅대고 이러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좀 깨질 수 있겠죠. 뭐 갑자기 다 무슨 REF가 뜬다든지 뭐 이렇게 오류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부 원천에서 가져온 그런 수식이라든지 그런 뭐 수치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원천의 수식 자체가 뭐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원천의 수식은 필요 없습니다. We do not need any formulas from an outside source. We do not need any formulas from an outside source. 자, outside source, 외부 원천이죠. 외부 원천으로부터의 어떤 수식, 포뮬라는 필요가 없다. We do not need them.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there should be no formulas from a third party. 제3자로부터의 수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There should be no formulas from a third party. 그렇죠? 제3자로부터의 어떤
뭐 그런 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 수식이 많이 있으면은 뭐 보안상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일 속도가 좀 많이 늦어지죠. 막 버벅대면서. 특히 이제 뭐 셀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다 이제 이거 끌어오면은 이거 좀 수식 적용하는 데만도 상당히 조금 뭐 엑셀이 멎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붙여 넣을 때는 값복사로, 조금 너무 복잡한 그런 수식들이 걸려 있는 것들은 값복사로 붙여 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ose figures, the figures need to be pasted in values. 그래서 the figures on column H should be pasted in values. 그래서 H열 수치들은 값복사로 들어가줘야 된다 라고 이제 배워봤고, 우리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 절대 참조 많이 쓰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F4를 딱 눌러서 어떤 특정한 셀이 있으면은 F4를 눌러서 그 셀에 있는 게 이제 수식을 적용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면 외화 환산 같은 거 할 때 우리 환율 같은 거, 환율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외화 금액이 쫙 있으면은 그 외화 금액에다가 환율을 이제 일일이 곱해야 되는데, 환율은 이제 보통 한 셀에 딱 뭐 예를 들어서 기말 환율이다 라고 하면은 그 기말 환율 그 숫자가 이제 특정한 셀에 딱 들어가 있을 테고, 그 특정한 셀을 이제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켜줘야 그 환율이 수식 적용할 때 안 흔들리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영어로 할 때는 자, F4를 눌러서 이 셀에 절대 참조를 걸어주세요. F4를 눌러서 이 셀에 절대 참조를 걸어주세요. Press F4 and apply absolute reference on this cell. Press F4 and apply absolute reference on this cell. 다시 한번 Press F4 and apply absolute reference on this cell. 자, 수식을 우리는 걸다라고 많이 표현하죠. 걸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조금 구어체에서 걸다라고 많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좀 적용하다. apply formula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apply absolute reference라고 했죠. 절대 참조를 걸어라 라고 할 때 absolute reference, 절대 참조를 apply absolute reference. 그래서 절대 참조를 걸어라. 우리 수식 걸다 할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apply라고 한다. 적용하다의 어떤 그런 뜻으로 apply formula, 그래서 apply absolute reference 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우리 실무적으로 또 많이 발생하는 게 열 전체에다가 동일한 수식을 거는 거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로직을 그 열 전체에다가 쫙 걸어줘야 할 때, 그러면은 제일 위에 걸 이제 막 수식을 수정하고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수식을 동일하게 쫙 걸어주죠. 이걸 영어로는 apply the same formula on the entire column. apply the same formula on the entire column. 자, 좀 더 빠르게 하면 apply the same formula on the entire column. 이런 식이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수식을 좀 수정해 놓고 쫙 밑으로 적용을 시킬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절대 참조가 되는 그 셀을 지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셀이 환율이다. 그래서 환율은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아야 된다. The exchange rate should be locked and stay fixed. The exchange rate should be locked and stay fixed. 자, 다시 한번. The exchange rate should be locked and stay fixed. 자, 뭐 여러 개의 환율, 뭐 하나의 환율을 적용할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 환율 같은 경우는 딱 그게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기말 환율 외화 환산 같은 거 할 때 기말 환율을 적용해서 이제 환율이 있는 셀을, 그 환율이 있는 셀을 다 이제 절대 참조로 고정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율은 고정되어서 변동하지 않아야 된다. Should be locked. 잠겨 있다라는 거죠. 잠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얼려버린다라는 거지.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stay fixed.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변동하지 않아야 된다. 딱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환율은 고정되어 변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참조의 어떤 그런 적용 이유를, 절대 참조를 거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죠. The exchange rate should be locked and stay fixed.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조금 이제 정리하는,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엑셀 작업할 때 쓰는, 실무적으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뭐 수식 적용하고 특정 함수를 적용하고 이게 색칠 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서식 복사, 값 복사,
뭐 절대참조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좀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제 좀 재밌고 유익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